도쿄행 여객기에 좁은 통로를 따라 은은한 조명이 번져가던 그날, 누구도 이 비행이 한국 대중음악사의 또 다른 전설의 첫 장면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12월 7일, 연말 특유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떠오른 항공기 안은 평범했다. 출장과 여행,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조용히 자리한 한 사람. 트로트의 황제라 불리는 남자, 김용빈. 하지만 그날 승객들이 목격한 그는 무대 위에서 샤우팅을 터뜨리는 스타가 아니라 단 한마디로 사람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기 직전까지도 기내는 평온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지고 승무원들의 안내방송이 흐르는 동안 대부분의 승객들은 휴대폰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헤드폰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가에 기대어 구름을 기다리는 사람, 피곤한 얼굴로 잠을 청하려는 사람들 틈 사이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한 인물이 있었다. 마스크와 모자를 눌렀었지만 그 특유의 눈빛과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알아보지 못할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이미 전설이 된 이름, 김용빈. 그가 이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몇몇 승객의 심장은 이미 평소보다 2배는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조용했다. 그는 자리에서 창밖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객석의 분위기, 앉은 자세, 표정 하나하나를 읽어내는 것처럼 곁눈질만으로도 누가 긴장했고, 누가 설레고, 누가 마음속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을 담아둔 채 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지 느끼는 듯했다. 단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마음을 듣고 있는 사람 특유의 집중력이 그의 눈빛에서 잠시 스쳐 지나갔다. 기내가 어느 정도 안전 고도에 오르고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준비하던 찰나였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던 시간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 통로 쪽 좌석 한 곳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떨리는 목소리 때문이었다. 저기 혹시 누가 이쪽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크게 울리지도 않았고 절규처럼 날카롭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뒤로 물러난 것처럼 느껴졌다. 종이컵이 부딪히는 소리,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아이의 옹알이마저도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한 남자가 허겁지겁 가방을 뒤집어 엎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당황한 승무원이 서 있었다. 중요한 서류를 제가 분명히 챙겼는데 여기 있어야 하는데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가방 안의 모든 물건이 좌석 위로 쏟아져 나왔고 서류 봉투를 뒤엎은 흔적만 남아 있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그가 입술 사이로 내뱉은 한마디. 이거 없으면 회사가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몇 승객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의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눈을 피했다. 남의 불행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몸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다. 한 손으로 모자를 고쳐 쓰고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오는 남자. 바로 김용빈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승객 쪽으로 걸어갈 때 공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고 숨죽여 속삭였다. 저 사람 김용빈 아니야. 무대에서만 보던 그 김용빈.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잃어버린 남자 앞에 조용히 서서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을 대하듯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죄송하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그 서류를 확인하셨나요? 남자는 당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숨을 고르며 겨우 대답했다. 공항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는 제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방에도 없고, 좌석 주변에도 없고,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은 김용빈은 마치 머릿속에서 영상을 되돌려보는 사람처럼 천천히 질문을 이어갔다. 탑승할 때 양손에 들고 있던 게 뭐였지? 가방 말고 다른 물건은? 패딩, 여권, 탑승권, 그리고 서류 봉투요. 비행기 들어와서는 자리에 앉기 전에 어디에 뭐를 내려놓으셨는지 기억나세요? 남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잘 기억이 그 순간이었다. 김용빈의 눈빛이 좌석과 테이블, 머리 위 짐칸, 바닥과 옆 좌석을 순식간에 훑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단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 문서, 저기 내리시는 분들 쓰시는 기내 테이블 옆, 잡지꽂이 아래쪽에 끼워 두셨잖아요. 트레이 접을 때 같이 밀어 넣으시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승무원은 반사적으로 그가 가리킨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정말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다. 잡지와 기내 안내문 사이에 얇게 끼워져 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남자가 그토록 찾던 계약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울렸다. 누군가는 작은 탄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입을 막은 채 눈을 크게 떴다. 남자는 봉투를 붙들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앉았다. 어떻게 이걸 여기 있는 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건 단순한 물건 하나를 찾은 게 아니었다. 지켜야 할 약속, 막판에 흔들리던 커리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마지막 자존심이 함께 되돌아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승객들이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다. 단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묘한 울림이 그 장면에는 깃들어 있었다. 그가 한 말은 단순한 추리가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의 동선을 그대로 보고 온 사람처럼 정확했다. 그 자리에서 누구도 그의 눈앞에 펼쳐졌던 장면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날 이후 사람들은 그 능력을 이렇게 불렀다. 마법 해석 능력.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의 위치를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행동,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조각난 기억을 엮어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그날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듯 보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류를 되찾은 남자의 표정이 조금씩 펴져가는 동안 기내의 다른 승객 한 명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중년 여성 한 명, 처음 탑승할 때부터 어딘가 깊이 가라앉은 눈을 하고 있던 그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마치 오래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사람처럼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 모습